네,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정보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보 이론은 클라우드 셔넌에 의해서 제공됐던 부분이고요.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가장 우수한 석사학위 논문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친구는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에서 학위를 받았고, 이 실제 보시는 사진이 실제 석사학위 표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인포메이션 시어리가 왜 AI에서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할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보량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보량에 대한 부분을 개념적인 정보량하고 수치적인 정보량이 있는데, 수치적인 건 우리가 그냥 데이터의 비트 수를 세서 통상적으로 표현합니다만, 그 의미적으로 얘가 어떤 형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게 이제 인포메이션 시어리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클라우드 셔넌이 그와 관련된 얘기를 처음으로 제관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하게 된 이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보 이론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일단 이제 그 정보의 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probability, 확률과 관계가 있는데, 어떤 확률과 관계 있냐면 uncertainty의 수준에 대한 걸로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uncertainty는 이제 코인 던지기, 동전 던지기를 하는 경우인 거죠. 자, 동전 던지기는 사실 굉장히 페어한 게임이기 때문에 50%의 확률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던지고 나서 이걸 맞출 확률은 진짜 50%인 거죠. 그냥 50%인 거고, 어떤 특별한 조작을 하지 않는 한은 50%인 거고, 그 50%라는 얘기는 내가 실제 추측을 했을 때 맞출 확률이 가장 적은 거예요.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50%대 50%하고 51대 49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50대 50은 우리가 언노운이에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근데 51대 49면 어쨌든 51%에 내가 걸면 조금이라도 이길 확률이 있는 거죠. 언젠간 이기게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계속해서 많은 수의 트라이얼을 거치게 되면 이제 이기게 되는 확률이 가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게 49대 51이 아니라 20대 80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길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 내가 얘기하면, 애매하게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두 가지 다 알아야 되는 거지만, 어떤 한쪽으로 치우쳐서 알려주면 그건 그래, 그건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걸로 정보를 기록하기 때문에 정보량이 적어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아예 100%인 정보는 정보량이 없다라고도 표현하는, 의미적인 정보량이에요. 그냥 정보량이 아니라 의미적인 정보량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의미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판단에 대한 정보량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셔넌에 있던 인포메이션 시어리 중에 셀프 인포메이션이라는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셀프 인포메이션이라고 정의를 뭐냐면, 기본적으로 100% 확률로 가진 어떤 이벤트는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정보를 주나 안 주나 상대방도 알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더 작은 확률이 주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약간 다른 거죠. 원래 얘가 90% 정도 일어나야 되는데 10%로 딴 게 일어났다는 사실 알려주면 얘가 좀 특이하게 반응을 했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일어날 확률이 0.01%인데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이런 발생할 수 없는, 내지는 이런 얘기도 하죠. 100년 만에 한 명이 나타나, 1000년 만에 한 명이 나타난다, 100만 년 만에 나타날 만한 인물이다, 이런 것 같은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정보량이 많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클라우드 셔넌이.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상태에서 어떤 주어진 이벤트 P가 있고, 이 P에 대해서 셀프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한번 해봤는데, 해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IX라고 하는 거, 이게 셀프 인포메이션인데 마이너스 로그 PX라고 하는 형태로 쓸 수 있으면 자,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거죠. 자, PX가 1인 상태,
px가 1인 상태인 경우를 이거를 계산해 보면 여기다가 이제 1이 들어가죠. 그럼 마이너스 로그 1이 되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0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뭔가 100% 확률로 가지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량이 없는 0의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 정보량이 많아지면 확률이 이제 적어지는 거죠. 확률이 적어져서 px가 뭐 100분의 1이다. 그러면 10의 제곱분의 1에 이게 이제 그럼 10의 마이너스 2승,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고,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2 로그 10 이렇게 들어가죠. 즉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이제 마이너스를 붙인 이유 자체는 뭐냐면 이게 probability이기 때문에 1보다 작은 숫자예요. 그죠? 확률은 1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로그의 px로 표현해야 전체적으로 양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보량에 대해서 처음으로 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쓰는 통상적인 비트라고 하는 정보량이 아니라 그 비트자라는 정보 대신에 실제적으로 의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계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이벤트에 대한 기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pxi에 로그 pxi에 시그마를 붙이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모든 것들에 대한 기대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동전의 예를 들어볼게요. 동전의 경우는 50%의 확률로 앞면을 가지고 50% 확률로 뒷면을 가지는데, 실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50% 확률로 로그 0.5, 50% 확률로 로그 0.5 하면 이게 더해지니까 로그 0.5하고 똑같고, 얘는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인 거고,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고, 그래서 로그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로그 2 값을 가지고서 얘가 가지고 있는 계산한 정보량은 이렇게 0.693이다 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량이 아니라 엔트로피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정보량이라고 하는 거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정보를 디파인할 수 있구나, 정보량이라는 걸 디파인할 수 있구나.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각각의 기대치로, 요게 이제 정보량인 거죠. 그래서 걔가 일어날 확률로 정보량을 각각을 곱해서 계산했던 hx라는 값을 계산해내고, 이 계산된 값을 엔트로피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hx는 엔트로피를 표현하게 되고요. 그래서 엔트로피는 사실은 그 혼잡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얘가 난해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데이터가 정보량이 많은가에 대한 어떤 일정의 수치적인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 필요에 의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정보를 공유할 때 어떤 식으로 공유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요. 사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셔너는 처음에 이걸 만들 때 인공지능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통신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통신을 위해서 만들었던 게 뭐냐면, 통신 채널에서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있을 때 어떤 정보가 전달됐을 때 뭐 확실하게 아는 정보라 그러면 굳이 많은 정보를 주지 않고 그냥 하나의 정보만 주면 이제 결과적으로 정보가 전달되지만, 우리가 불확실한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전달할 때는 더 많은 정보를 줘야만이 얘가 정보가 전달이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 사이에서의 소통에 있어서의 정보량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식적으로 1 더하기 1은 2예요. 자, 그러면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그냥 알려주면 끝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1 더하기 2는 1이 아니,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2는 3이야 라고 알려주면 1 더하기 2는 1 더하기 1은 3인데, 왜 3이냐면 여기서 1은 소수점에 0.00 뭐 0.22 부분을 더 가지고 있고, 뒤에 있는 1은 0.3만큼을 더해서 두 개를 더하면 결과적으로 2.4가 돼서 2.6이 돼서 2.6은 결과 반응하면 3이 된다. 뭐 이런 식의 부가적인 설명을 해야만이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거죠.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통신에서 만들어진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가 정보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서 다른 데서 쓰여지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통신에서 사실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해서 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뭔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실제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엔트로피의 크기를 수치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HX라고 하는 걸 우리가 수치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확률이 주어지면 어떤 확률입니다. 여기가 확률인데 이 확률이 주어지면 우리가 엔트로피를 계산해낼 수 있다. 그런데 가장 확률이 가운데 있는 지점은 0. 여기서 이 0부터 1까지의 확률에 대해서 0.5인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확실성, 엔트로피가 제일 높다. 불확실성이 제일 높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하고 엔트로피하고 굉장히 이제 연결돼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높은 형태의 엔트로피를 가지는 게 불확실성이 높은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자 높기는 여기가 제일 높기는 하지만 이 높은 게 과연 어느 측면에서까지의 높은 것인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높은 수치를 가지는 거에 끝나는 걸로 하는 건지 그게 아니라 높은 수치만을 갖는 게 아니라 의미적인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H 값의 분포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H 값의 분포를 가지고 표현할 때는 이와 같이 두 개의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를 보면 가운데로 몰려 있는 형태가 있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넓게 분산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한쪽에 정보량이 몰려 있다는 얘기는 그렇죠? 나머지 부분에 있는 데이터들은 지금 거의 쓰이지 않고 있는 부분인 거고 중간에 있는 놈에서의 불확실성이 몰려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반대의 경우는 이 경우는 실제적으로 한쪽이 아니라 모든 쪽으로 골고루 이렇게 골고루 연결돼 있기는 하지만 이 골고루 연결돼 있는 걸로 인해서 성능의 변화가 전체적인 데이터에 반영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셰넌이 얘기했던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이런 걸로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사커 팀이 A가 있고 B가 있는데 두 팀에서 두 팀 사이에서 A 팀이 이길 확률이 99%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앞에서 제공한 것처럼 셀프 인포메이션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로그 px는 마이너스 로그 0.99니까 얘는 0.01이 됐고요. B가 이긴다는 사건은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로그 px는 마이너스 로그의 0.01 해서 4.6이라는 값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가 이기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B가 일어나는 건 서프라이징한 거예요. 그죠? 정보량이 많은 거죠. 왜 B가 이겼는지 설명하려고 그러면 많은 정보가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엔트로피를 계산해 보면 둘 사이에서 계산된 걸 보면 그냥 이 자체로 봐도 A하고 B 사건에 대해서 B가 이기는 사건이 굉장히 서프라이징하고 약 460배 정도 더 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엔트로피를 계산해 보면 이제 마이너스 시그마에서 px 로그 px를 구하면 이제 0.00056이라는 수치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정보량의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샤논의 엔트로피는 실제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그러니까 A팀과 B팀 사이에서의 매칭에서 전체적인 평균 정보량을 계산해 본 게 이제 앞에 있는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 사건이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 하나는 거기 때문에 평균을 구하는 것 자체가 이제 약간 좀 의미가 이상해지긴 하지만 어쨌든 계산해 보면 0.0556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A팀하고 C팀이 플레이 매치를 하고 만약에 A팀이 이길 확률이 50%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의 존재하는 전체 엔트로피 크기를 계산해 보면 엔트로피 크기는 0.693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건 대비 뒤에 있는 사건이 훨씬 더 많은 정보량을 10배 이상의 정보량을 갖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명해야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앞에 있는 경우는 자 A팀이 이긴 경우에는 당연히 이길 거였으니까 그냥 A팀이 이겼어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되고 B팀이 이기면 B팀이 이긴 이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서메이션을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에버리지를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B팀에 대한 설명만 하나 추가되면 되는 거고 두 번째의 경우는 A팀과 C팀이 싸웠는데 A팀이 이겨도 설명을 해야 되고 B팀이 이겨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다 증가를 해서 전체적인 혼잡도,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정보량의 변화가 있는지를 에스티메이션하는 정도로 쓰일 수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엔트로피가 쓰입니다. 그냥 앞에서 있는 그냥 셔널 엔트로피뿐만이 아니라 KL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엔트로피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구해진 확률과 우리가 예측으로 구해진 확률 사이에서의 그 정보량의 차이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 두 개의 디퍼런스를 계산하는 거고요. 또 다른 이제 엔트로피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는 딥러닝 할 때 이제 자주 쓰이는 수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서 실제 배우게 되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수식상으로 보면 마이너스 시그마의 px의 로그 qx가 됩니다. 그래서 px하고 qx가 이제 서로 교차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팀이 이길 확률에다가 A팀이 이길 확률을 그러니까 A팀이 이긴 확률과 A팀이 이길 확률에 대해서 로그를 취해서 곱하고 B팀이 이긴 확률에다가 B팀이 이길 확률에 대한 로그를 취해서 곱하게 되고 이걸 다시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취하게 되면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가 정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 이미지를 인식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지를 읽어서 도구, 캣, PC, 그러니까 세 가지 형태로 클래스를 인식하는 이런 형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QX라고 하는 부분, 자 이제 예측을 할 확률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측돼서 관찰될 확률은 이제 각각 0.2, 0.3, 0.5로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찰을 해서 실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확인해 보니 강아지는 한 번도 안 일어났고 고양이도 하나도 없고 생선만 한 번은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실제 강아지가 있었던 횟수, 그 다음에 강아지가 예측됐던 확률, 그 다음에 고양이가 있었던 경우, 그 다음에 고양이가 있을 확률, 그 다음에 생선. 근데 여기 다 0이 되죠. 0이 되고 얘만 가져가는 거죠. 그죠? 여기 PC 확률은 0.5였던 거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한 번 있었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0.5는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1승은 로그 2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엔트로피가 낮아진다라는 표현은 아까 이제 중간에도 계속 말을 그렇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언서턴티가 없어진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AI 모델에서는 엔트로피를 리듀스 시키는 게 어떤 모델에서의 어떤 불확실성을 전체적으로 감소시킨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엔트로피가 자주 쓰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디에 이런 정보량에 대한 것들을 쓰는지를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다른 형태의 것들이 있는데 엔트로피 코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A, B, C, D라는 4개의 문자가 있고 각각이 확률적으로 나타날 확률을 계산해 보면 A는 0.5, 50% 확률로 나타내고 B는 0.25, C는 0.125, D는 0.125라고 하면 우리가 이분하게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4개의 문자를 표현하게 되면 00, 01, 10, 10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컴퓨터가 쓰는 방식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많이 일어나는 정보에 대해서 정보량을 그러니까 데이터를 조금 부여를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잘 안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정보량을 많이 부여하게 되면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발생을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 효과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이분하게 발생하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즉 페어하지 않게 언페어하게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기대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뭐냐면 유니폼하게 이렇게 서서 실제적으로 뭐 1만 개
1만 개 데이터인데 테스트를 하게 되면 얘가 기대되는 데이터 양은 2비트예요. 항상 2비트예요. 근데 엔트로피를 써서 만들어진 거 가지고 실제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1.75비트가 돼요. 여러분 신기한가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경우에 CD가 3비트를 할당을 했지만 얘가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내가 3비트를 소비할 확률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 A라는 문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1비트만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고요. B가 되더라도 우리가 이제 손해볼 건 없는 거죠. 그래서 CD를 더한 확률보다 A 확률이 훨씬 높다 그러면 전체 기대값은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실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워드라고 이제 통상 표현하는데 0, 10, 110, 111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자 얘는 1비트, 얘는 2비트, 얘는 3비트, 얘는 3비트인 거죠. 그죠? 그 상태에서 코드워드에 대해서 나타날 확률을 계산을 하면 0.5, 0.25, 0.125, 0.125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것들의 합이 0.25고 이것들의 합은 0.5고 얘가 1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앵스를 실제적으로 구해보면 자 1이 나타나 한 개의 비트를 가지는 놈이 나타날 확률은 2분의 1인 거죠. 그죠? 두 개에 대해서 두 개의 문자를 가지고 나타날 확률은 여기인 거죠. 그래서 4분의 1이 되고요. 자, 세 개의 문자를 가지고 날 확률은 8분의 1, 8분의 1이에요. 8분의 1, 8분의 1 여기 이 숫자니까 8분의 1, 8분의 1이 돼서 실제적으로 계산해 보면 1.75비트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쨌든 통계적인 정보량에서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통신을 쓸 때 압축이라는 용어를 이제 많이 써요. 코딩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압축이라는 용어도 쓰는데 비디오 압축을 하거나 오디오 압축을 할 경우 이제 많이 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깜깜해요. 전체적으로 깜깜하면 깜깜한 데서 검은색이 나올 확률은 그냥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검은색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검은색이 아닌 거에 대해서만 그 밝기의 차이만큼만 주면 모든 RGB가 256 값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차에 대한 것만 주게 되면 훨씬 더 적은 양의 정보를 가지고도 밝기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디오를 압축하거나 오디오를 압축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쓰는 통상적인 문자열을 압축하거나 이런 용도의 이런 코딩 방식들을 엔트로피 개념을 이용해서 쓰는 게 통상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 경우이지만 이런 식으로 정보량에 활용하는 데에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그 알파벳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정보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E라고 하는 글자는 굉장히 많은 빈도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틱택톡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그 글자 맞추기 할 때 제일 먼저 항상 찍어보는 게 E, T, A, O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 엔트로피 개념을 사실은 잘 알고 있는 거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26개 알파벳을 5비트와 12비트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통신 데이터량으로는 약 3분의 1로 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점은 있죠. 왜냐하면 인코딩, 디코딩이라는 게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이게 앞에 거는 그냥 순차적으로 쭉 읽으면 되지만 얘는 이 테이블을 가지고서 매칭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던가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능상의 디그리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통신 채널 상에서 정보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효과적인 게 이제 압축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통신이 싸지고 컴퓨터가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뭐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여전히 통신이 더 비싸다면 이제 압축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세돌 구단이 그 알파고와 바둑을 뒀던 경우에 자, 첫 수를 이렇게 놨어요. 첫 수를 놨어요. 자, 그럼 그 다음 수를 어디서 놔야 될까요? 그 어디다 놔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냐면 확률에 따라서 내가 어디다 놓으면 상대가 어디다 놓을 거야 몇 % 확률로 계속해서 확률을 계산해 가면서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고 그 다음 수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초반에 바둑을 둘 때의 가장 중요한 루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인공지능에서 확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자주 쓰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이제 probabilistic classification인데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 개념을 이해한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배워야 될 건 베르노이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부분이고요. 베르노이 디스트리뷰션은 이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경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경우에 아주 쉽게 쓰이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사건이 0, 1 두 개, 그러니까 두 개 사건이 있는 경우 확률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t 확률 어떤 사건을 표현하게 되면 반대는 당연히 1-t로 그냥 결정이 나는 이런 형태의 것들을 이제 베르노이 디스트리뷰션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 방식은 뭐 x 뭐 물결 베르노이에서 점에서 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냥 표현 수식이 좀 다른 것뿐이고요. 동일하고 이게 t 확률로 나타날 사건 하나와 반대에 있는 사건 하나를 표현한다. 이거를 이제 거꾸로 이렇게도 표현하죠. tx의 1-t의 1-x인데 x가 0이나 1인 거죠. 0이면 t 0이니까 1이고요. 1-t가 되는 거죠. 이게 0이니까 1이니까. 그리고 1인 경우에는 그냥 t가 되는 거죠. 얘하고 동일한 수식인 거죠. 그냥 이렇게 표현만 다르게 쓴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t 값은 항상 0과 1 사이에서 존재하는 값이에요. 당연하겠죠. 확률이니까. 이게 이제 베르노이 디스트리뷰션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이제 쓰이게 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우리 구하게 된다. 왜냐면 앞에서 과거에 있었던 경험이 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제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르는 거죠. 이 사건이 폐허인지 안 폐허인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의 것들을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y 기분 x라고 x 세타하고 두 개의 이제 변수를 가지고 쓰는 경우이고 이걸 베르노이로 해서 이제 x 세타에 대한 부분을 함수, 그러니까 두 개의 변수를 가지니까 함수의 형태로 해서 fx하고 세타라고 두 개를 표현해 봅시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얘의 값은 이제 어떤 특정 프리딕트죠, 그죠? 그래서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프리딕트를 하게 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y가 될 테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결과값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 값은 0부터 1 사이에 존재하는 이 함수 값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떤 함수를 쓸지 모르는 거죠. 펑션에 대한 것들을 써야 되는데 이 함수를 어떤 거 쓸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쓰냐면 펑션에 대한 거를 이런 식으로 1-2-지분의 1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는데요. 이 정보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시그마 펑션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시그모이드 펑션, 이런 펑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그모이드 펑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그모이드 펑션은 이제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건데 이 시그모이드 펑션은 실제적으로 이 펑션의 개념처럼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비선형 선형 함수이긴 하지만 이렇게 가지는 0부터 1까지에서 분포가 있는 이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 자체가 이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시그모이드 펑션을 우리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확률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계산하는 데 있어서 쓴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학점을 계산하는 예시를 들었었는데 그 예시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x1, x2, x3, x4까지 점수가 이제 주어지는 거고, 자, 바이어스 값은 이제 마이너스 60.6으로 좀 다르게 줬습니다. 그리고서 g 값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 g 값에 대해서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엔 사인 함수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사인 함수가 아니라 이 시그모이드 펑션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2-g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게 되니까 2의 3승이죠. 1 플러스 2의 3승분의 1에 대한 거고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값이 만들어집니다. 이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확률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확률적이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얘가 4.74%로 A나 A 플러스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이 펑션 자체가 지난번 사인 함수였기 때문에 어떤 숫자가 들어오면 이거를 해석해서 결정을 내리는 1이나 마이너스 1로 이제 결정을 내린 거죠. 자, 얘는 된다 안 된다라는 어떤 이진수의 개념이었는데 이제 이 확률 분포라는 놈으로
썼기 때문에 이거를 시그모이드를 출력하게 되면 4.74%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인 거예요. 여기서 왜 그냥 프로버빌리티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존에 갖고 있던 함수들은 그 결정적인 거죠. 자, 얘는 받아 못 받아. A를 받아 못 받아 해서 받는다 못 받는다 아주 결정적으로 내리는 거였다면 여기서는 이제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네가 받을 확률은 4.74%야. 그러니까 못 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못 받는다는 얘기인 건데 그거를 못 받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가 받을 확률이 4.74%야 라고 얘기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 차이만 존재하는 겁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확률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것들을 판별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확률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있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손으로 다 한번 따라가서 정말로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는지 이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확률적으로 어떤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지에 대한 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여기 중간중간에 나오고 있는 수식들은 저희가 이제 응용해서 시험으로 당연히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확률과 인포메이션 시어리와 그 다음에 뒤에 나온 옵티마이제이션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손으로 연습하고 내용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